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부산을 향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을 키우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주말 부산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전망입니다. 부산경찰이 일상 공간과 의료 공공기관의 폭력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한 달 만에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경실련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을 지방분권과 부산 지역 발전 방안을 중점으로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는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와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강원 경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는데요. 후보별 부산 공약의 핵심과 과제를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을 향한 새 후보의 메시지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산업과 도시 미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약의 방향은 비슷하지만 후보마다 제시한 해법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 행정과 산업 기능을 부산에 집중시켜 집적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지분이 높은 기관 중심 이전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해양 금융 등 연관 산업 육성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산을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선박산업 메카화를 공약했습니다. 원전 기반 시설과 항만 기능을 살려 산업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도시로서 메가폴리스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가 돼서 서울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 해양도시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석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북한 야구장 건설과 분산 에너지법 기반 산업 육성, 지역 금융 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는데 특색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예산 확보와 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 후보 모두 부산의 산업과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 실현 전략과 지역과의 접점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에는 그러면 그 안 되는 부분이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대책과 계획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그런 이런 이번에 공약들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유권자들의 눈은 이제 후보들의 말이 아닌 실천과 실행력에 향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반소매를 입어야 하나 긴 팔을 입어야 하나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요즘 부산 날씨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지 부산지방기상청 김아름 예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산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일교차도 크고 또 더웠다가 다시 추워지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실제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21일 부산은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수균한 남풍이 불면서 어제 낮 최고 기온은 금정구에서 29.3도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22일은 북쪽에서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습도도 낮아져 시원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날도 흐리고 강한 비가 오는 날씨도 잦은데요. 이런 날씨 패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사계절 중 봄철의 날씨가 가장 변화무쌍해서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기압골 통과 전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가 비가 온 이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와 다음 주 부산 날씨 전망과 함께 비 소식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토요일 24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에 5mm 내외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기압 위치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후반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김아름 예보관이었습니다. 21일 저녁 7시 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 5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보도 연속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SUV 차량을 추돌하고 이후 보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5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80대 고령자며 음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연이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0시 50분쯤 금곡동 도로에서 시설물을 충격하고 도주한 차량을 추적해 8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중앙 가로수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으며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술집 업주와 40대 남성 손님의 친분을 질투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쯤 반여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술집 업주와 손님을 위협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 20분쯤 주점에서 업주 B씨를 폭행한 뒤 B씨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한 손님 C씨와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특수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이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강서구 일원에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팜을 조성해 전력 거래 신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수요 분석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독 서비스까지 포함돼 연간 최대 20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전력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다음 달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공무직 인건비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초과해서 쓰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벌칙 때문에 신규 채용이 무산되고 연봉은 1% 상승에 그쳐 전국 공무직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
공무직은 지자체 모든 실과에 두루 배치돼 있고 환경미와 같은 현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업무가 대다수인데 올해부터 업무가 크게 가중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인건비를 초과하면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알맞게 쓰면 예산을 더 주고 초과해서 쓰면 예산을 깎겠다는 지침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공무직의 연봉 상승분을 줄이고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공무직 근로자는 8,366명, 올 들어 754명의 결원이 발생했지만 신규 채용은 없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결원을 그대로 비워놨고 일부만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시킨 겁니다. 진도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봉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공무직 인력 감축과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라. 행정안전부는 인력 감축, 통폐합, 외주화가 담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즉시 개정하라. 논란이 들끓자 행안부는 일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서 3% 정도는 초과해도 벌칙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이 자율 운영 범위로는 결원이 다 채워질 수 없다며 벌칙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공노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총파업을 단행해 벌칙 제도가 불러온 역효과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전국 지자체 공무직들. 행정학 교수들은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와 공무직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절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대화방 운영자인 10대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인물 사진을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4천여 개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을 포함해 배포자 중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웹소설과 웹툰의 기획과 확장 전략을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콘텐츠마켓 2025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웹소설 웹툰의 드라마 영상화 사례와 창작 과정이 소개됩니다. 부산 콘텐츠마켓에 따르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와 감독이 출연해 웹소설의 영상화 과정을 최초로 공개하고 웹툰 작가 이종범이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300만 뷰를 기록한 이혜연 작가와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고나무 PD가 직업 현실 기반 스토리 창작 방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사업이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리발은 자동 배차 시스템 도입과 다인승 차량 확대, 임산부 콜택시 요금 지원 등 차별화된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와 사회활동 기여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복권 기금을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시민 교통복지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립등산학교가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지난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인공암벽장과 강의실, 생활관 등을 갖췄습니다. 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올바르고 안전한 등산 문화를 선도한다는 목표와 함께 이달부터 기초 등산 교육과 암벽 등반 교육, 지역 특화 교육 등을 도입해 연간 3천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2026년 중부 지역에 국립보은등산학교와 2027년 서부 지역에 국립장훈등산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